안녕하세요. 대운을 부르는 황금 송아지입니다. 돈 복이 날아갈까봐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누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재물운, 돈 복이 달아날 일이 절대 없을 거예요. 재물운이 따르고 부자가 되려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외출할 때 우리 집에 있는 흔한 소지품으로 금전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부자들도 소지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요. 이런 방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고 너무 간단한 방법인데요. 돈의 흐름이 막혀 있거나 금전운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오늘부터 외출하실 때 이것들을 몸에 지니고 다녀보시면 돈 복이 따르고 재물 복이 폭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흔히 있을 물건이고 전혀 부담 없는 물건들이니 재벌들도 지니고 다니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비밀의 물건들을 한두 개씩은 지니셔서 풍요로운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물건들에는 주의할 점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전부 끝까지 확인하셔서 모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외출 시 들고 나가면 돈 복이 들어오고 재물운이 높아지는 물건, 첫 번째는 반지입니다. 반지는 금전운을 뜻합니다. 재물운 하면 금반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이외에도 다이아 반지, 은반지, 진주 반지 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반지는 옛날부터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고 진귀한 물건이어서 흔히 구경도 하지 못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요즘도 결혼할 때 반지를 주고받고 굉장히 정성을 쏟는 물건 중 하나인데요. 특히 가정의 행복과 돈 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반지는 남녀 모두에게 운을 높여준다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부자들도 반지를 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재벌가에서 결혼할 때 반지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요. 사실 반지를 착용하는 손가락에 따라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먼저 반지를 착용하는 손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에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편하겠지요. 다만 몸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약지는 다른 모든 손가락의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다른 손가락의 움직임도 좌우하는 화합과 단결을 의미하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이제 두 몸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징표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니 약지 손가락이 재물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번영을 얻고 싶거나 앞으로 재물운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 배우자가 선물해준 두 사람의 염원이나 이니셜을 새긴 금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에 끼우면 아주 좋습니다. 또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지 외에도 검지 손가락에 끼면 좋습니다. 검지 손가락은 행운 중에서도 재물복을 높여줍니다. 나의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고 그 기운을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절대 꽉 끼게 착용을 하면 안 되는데요. 반드시 약간 헐렁하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꽉 끼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고 기의 흐름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전운의 순환에도 영향을 주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지가 빠져버리도록 너무 헐렁하게 낀다면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또 금반지를 많이들 착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이 어떤 금이 좋냐는 것인데요. 화이트 골드 18기 이상이면 충분히 금의 효능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금반지, 은반지 모두 링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왜소한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기력이 약해지는 중년 이후 노후를 맞이한 사람에게는 금이 최고이기도 합니다. 풍채가 있고 체격이 있어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은반지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지를 하고 다니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꼭 반지를 해야 할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간혹 일 때문에 반지 착용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요. 이때는 복주머니 같은 작은 주머니를 마련하여 반지를 넣어 지니고면 됩니다. 가방 안에 잘 담고 다니시면서 외출 시에 가지고 다니시면 재물운 상승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외출 시 들고 나가면 돈 복이 들어오고 금전운이 상승하는 물건 두 번째는 지갑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가볍게 나갈 때는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물건 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지갑은 말 그대로 돈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지갑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외출 시 꼭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은데요. 가방이나 외투 속에 넣어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지갑은 돈집이기 때문에 항상 잘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집도 청결하게 관리를 해 주는 것처럼요. 불필요한 영수증이나 명함 등은 꼭 정리해 주세요. 대신 가족 사진이나 긍정 메시지는 좋습니다. 만약 지갑이 많이 낡고해졌다면 교체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새 지갑으로 바꿔주는 것은 운이 좋다는 말처럼 지갑도 금전운이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고려해 바꿔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거나 운이 좋다면 고쳐서라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만약 이 지갑을 쓰면서 금전운이 더 좋았다면 그때는 교체하지 않는 것이 좋고, 금전운이 점점 나빠진 것 같다면 바꿔주면 됩니다. 지갑 중에서 인조 소재가 아닌 진짜 가죽으로 되어 있는 지갑은 대표적인 재물은 부르는 물건입니다. 특히 뱀이나 악어 소재는 재물의 손실을 막아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돈은 방향을 맞추어 가지로 정리해 주세요. 돈은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새로 구입하셨다면 최대한 많은 현금 넣어 최소 3일은 유지해 보세요. 왜냐하면 텅 빈 지갑은 재물운에 좋지 않다고 하지요. 평상시에 카드만 사용할지라도 지갑에 일정한 금액을 넣어두는 것이 금전운에 좋다고 합니다. 현금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또 돈을 계속해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지갑이 좋다고 많이 전해지는데 그 이유는 지폐가 접히지 않는다 하여서 장지갑이 반 지갑보다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출 시 지니고 다니면 돈 복이 들어오고 부자가 되는 물건 세 번째는 목걸이입니다. 요즘은 목걸이를 착용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목걸이도 재물운을 부르는 물건 중 하나인데요. 특히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는 돈 복을 부르는데 아주 효과적이지요. 하지만 이것 또한 지나치면 절대 안 됩니다. 간혹 목걸이를 좋아해서 또는 금전운이 많이 들어오길 원해서 둘 이상씩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한 것, 그러니까 지나친 것은 결국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한 기운을 발산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가진 돈 복도 죽어버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말을 아시지요? 그 말과 정말 닮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목걸이는 유행 따라 했다가는 내가 번영할 수 있는 운을 턱 하고 막아버린다고 하는데요. 만약 몸이 약하신 분이라면 목걸이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은목걸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줄의 굵기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부유할수록 가능한 얇은 것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기운의 중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목걸이에서 금전운을 담당하는 핵심은 바로 펜던트입니다. 반드시 펜던트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달려있는 것이 좋은데요. 가정의 재물운과 화목을 위해서는 부엉이나 시 그림이 있는 것이 좋고, 사업의 성취를 통한 금전운을 바란다면 호랑이나 용이 좋습니다. 목걸이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에 의미 없는 줄을 목에 걸고 다녀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목은 우리 몸의 중심점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 나의 기운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착용하고 다녀야 하지요. 내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도 소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남도 소중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외출할 때 갖고 다니면 재물운이 흘러들어오는 물건. 네 번째 물건은 현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돈이 돈을 부른다는 상징으로 현금은 곧 재물운을 부르는 물건이 됩니다. 이때 현금은 어느 위치에 놓느냐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잘못된 방치와 관리로 잃어버리게 되면 재물에 손실이 생길 기운이 높아지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타인이 쉽게 가져갈 수 없는 나만의 위치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보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외출 시에 현금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지갑 속에 잘 보관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 이전에 몇 억대의 부자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미국의 기업을 운영하던 회장님이요. 요즘같이 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는 세상이지만 현금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현금의 소중함을 매 순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재물의 소중함을 아니까 그만큼 재물도 들어오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무튼 장지갑에 현금을 어느 정도 챙기는 것도
금전운이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특히 지갑 안에 신사임당 지폐, 그러니까 현재 5만 원권 한 장 정도는 항시 넣어두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때 지폐는 찢어지고 너무 낡은 것만 아니면 헌 지폐도 괜찮습니다. 외출 시 몸에 지니고 다니면 복이 들어오는 물건. 다섯 번째는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용품 팔찌입니다. 오색 팔찌나 묵주 같은 것들인데요. 이 부분은 생략해도 좋지만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전해드릴게요. 특히 많은 분들이 오색 실을 어디선가 얻으셔서 가지고 다녀도 되는지 아니면 집에 놓고 다녀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마 어디서도 이걸 잘 알려주지 않으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오색은 모든 색의 총칭입니다. 하늘과 땅, 자연의 모든 색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오색을 길조로 여겼고 좋은 일의 상징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로 꿰매어 몸에 지니고 다녔지요. 외출 시 가지고 다니면 행운이 찾아오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팔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하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좋게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라면 나의 자신감과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도 지니고 다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앞날의 행운이 가득 펼쳐질 것입니다. 외출 시 몸에 지니고 다니면 금전운이 가득 들어오는 물건. 여섯 번째는 로또 용지입니다. 살면서 로또를 한 번쯤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또에 당첨되길 원하면서 구입하셨을 텐데요. 로또 당첨은 횡재수를 의미합니다. 거액의 돈과 화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땅속에 숨어 있는 재물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 용지를 그냥 아무데나 두시면 안 됩니다. 로또 용지는 책이나 종이 사이에 끼워서 보관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때 막 구겨서 보관하시면 안 되고 책에 반듯하게 끼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렇게 끼워 넣은 책을 가방에 넣고 외출하시면 순환이 되면서 금전운의 흐름이 더욱 잘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막혔던 돈복도 점차 해결될 수 있겠지요. 만약 로또 용지를 끼운 책을 항상 가방에 갖고 다니시는 것이 어렵다면 집안 책장에 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먼지가 없고 깔끔한 곳에 보관하시면 재물운이 더욱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깨끗한 곳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로또 추첨 시간에는 집안에 있는 창문을 열어 공기 순환이 잘 되도록 해준다면 재물운이 잘 들어온다는 재미난 얘기도 있지요. 이외에도 서랍에 로또 용지를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때 서랍은 목재로 된 가구의 서랍이 좋은데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일본에서 로또 1등에 수차례 당첨된 분이 항상 로또를 서랍에 보관했다고 소개되어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로또 용지를 하나의 인격체를 다루듯이 깔끔하고 공손하게 보관한 일화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반면 이 로또 용지를 불의 기운이 강한 주방에 놓는 것은 꼭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은 금을 연소시키기 때문에 금전운을 확 날릴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안 하는 것 역시 재물운을 높이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외출 시 들고 나가면 재물복 들어오는 이것 일곱 번째는 언제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려는 마음심. 물건이 아니라 놀라셨나요? 사실 풍수학, 관상학, 사주학, 동양철학 등에서 많은 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심상으로 꼽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하지요. 나에게도 좋은 대운이 들어오고 이제는 금전운이 들어올 것이라는 좋은 생각을 해야 돈도 나를 좋아해서 실제로 재물복이 들어오겠지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지만 나를 괜히 좋아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과는 함께 하고 싶은 것처럼요. 그러니 매사에 부정적이고 항상 우울한 상태로 있다면 나에게 이미 들어올 복도 나가게 되고 재물복이 싹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나요? 원래 내 것인데 빼앗긴 기분이 들고 말지요. 그런데 사실 나에게 오는 좋은 운들을 모아서 큰 운을 좋게 만들수록 좋지 않을까요? 작은 운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런 간단한 지식들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이런 것 하나 바꾼다고 해서 뭐 되겠어? 라면서 투덜대지만 다른 누군가는 와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해보면 정말 내 인생 금전운이 풀리겠다. 난 이제 좋게 변할 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사람을 돈이 더 좋아할까요? 물론 오늘 갑자기 돈 복이 마구 쏟아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과 복은 차차 쌓아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시면 매사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작은 운이 차곡차곡 쌓여 큰 운으로 모여 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건들을 오늘 알아봤으니 지니고 다니실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출 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사항을 알고 유념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뭐든지 과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목걸이를 너무 치렁치렁 한다거나 그런 것도 해당될 수 있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런 물건을 사기 위해 너무 과한 지출은 안 됩니다. 이 말은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재물운을 위해서 10만 원까지 지출하는 것은 괜찮겠지요. 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좋은 물건을 산다고 1000만 원을 덜컥 깊은 고민 없이 쓰는 것은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건도 중요하지만 나의 마음의 최고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운이 나쁘단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운이 좋아지는 물건을 지니고 다니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너무 안타깝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소리를 달고 살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 계속 안 풀린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지요. 생각해보면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 네로라 하는 재벌들이 운이 너무 나쁘다. 나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는 소리를 매번 달고 사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 성공하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바깥에 알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사람들이 질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이 세상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굳이 돈 자랑을 하기보다는 나도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만 많다고 해서 걱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살면서 어려움은 누구나 있는 법이지요. 부자들의 말버릇을 가만히 보면 혼자서는 절대적으로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정신력과 멘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좋은 말과 자기 확언을 정말 많이 합니다. 특히 운단 소리를 절대 안 하고 오히려 많은 부자들의 일화를 살펴보면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정말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금전운이 가득하고 원하는 일이 술술 풀리길 바란다면 나에게도 운은 온다. 나는 좋은 운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누군가 무엇을 말했을 때 부정적으로 받아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차피 잘 될 사람입니다. 재물운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사고 나서 주위 사람에게 비싼지 싼지 동네방네 알아보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재물운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자기가 결정해서 산 물건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사용치 못하고 곧잘 후회하는 고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지질이 고생만 한다고 하지요. 배우자감을 고르는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사람을 보는 눈도 없어 인복도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미 잘 될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유를 가지고 느긋한 마음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좋은 운을 받기에 앞서 차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생활하려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꼭 다들 좋은 운이 따르는 사람이니까요. 네 번째, 돼지에게 진주를 내어주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셨나요? 인생을 꼬이게 하는 주변인은 상대도 하지 마세요. 내 소중한 마음을 이런 사람에게 쓰지 마세요. 곁에 두면 안 될 사람은 서서히 거리를 둬야 합니다. 사람을 사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 5 유형 정도만 말씀드리면요. 나쁜 일을 같이 하려는 사람, 자꾸 뒤에서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 사람과 있을 때 매번 서열을 만들려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겠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 불을 밝힐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곁에 두고 함께 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감사 표현을 하루에 하나씩 해보려고 하면 다른 누구보다 나에게 정말 좋습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상대에게 좋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어서
상대에게 더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나의 마음이 더욱 기뻐지고 충만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기쁨의 초석은 감사이고 기쁜 일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명언처럼 감사로 인해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운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외출 시 소지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니 기쁜 마음으로 챙겨야겠습니다. 갖고 있는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을 지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 물건들에 대한 주의사항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많이 나와서 반복하여 들을수록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습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기억이 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천천히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재물운을 높이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듣기만 하고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야 하는 것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외출 시에 지니고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요.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재물운이 술술 풀리고 금전운과 돈복이 항상 따르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운을 부르는 황금송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